그 이재명 정부의 운영을 보면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잘한 점, 못한 점을 따지라고 한다면 최근에는 네. 놀라운 점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제가 놀란 부분은 오늘 보면 새벽에 필리핀에 있던 마약왕 박광열 씨가 이제 그렇죠. 긴급 체포돼서 후송이 됐는데 이게 8년 동안 내내 우리 정부가 송환해 달라고 했는데 안 하다가 이재명 대통령이 가서 필리핀 대통령을 설득한 겁니다 지금.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진짜. 국가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정확하게 보여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리 헐리우드 영화 보면은 국뽕 많잖아요. 이른바 이제 미군들이 외국에 가서 전사한다. 그러면 대통령이 이게 격리하고 있는데 그렇죠. 유해가 네. 송환되어 옵니다. 네. 그리고 예포를 쏘고요. 이렇게 하면서 애국심을 고취시켜서 결속력을 만들잖아요. 비슷한 그러니까요. 겁니다. 네. 국가에 해를 끼친 사람은 끝까지 처벌한다라는 국가가 해야 될 역할 이제 그 부분을 담고 있고요.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 박상영 씨의 시민권도 보장해 준 겁니다. 한국에 와서 처벌받아라. 너는 한국이라서. 박광열 씨. 네. 아니 박광열 씨 같은 경우에는 네. 2016년도에 필리핀에서 사탕수수 밭에서 한국인 3명을 살해한 혐의도 있는 데다가 그 이후에 투옥 생활 중에도 마약을 이제 제조해가지고 네. 국내로 반입시킨 굉장히 중범죄자인데 이런 사람을 우리 법으로 처벌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갈증이 너무나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기자님? 아부하라고 지금 저는 기회를 드린 겁니다 지금. 잘하셨다. 네. 유 이재명으로서 네. 뭐 잘하셨다. 뭐 그 말씀밖에 드릴 게 없고 뭐 우리 누구야? 네. 잊어버렸네. 박진영 평론가. 네.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박진영 선배님 얘기하신 게 다 맞다고 생각이 들고 고경 기자님한테는 좀 유감이 있어요. 어떤 거요? 마약 왕자를 왜 붙여요? 죄송합니다. 네. 근데 사실 그것도 범죄자지, 언론이 범죄자. 만든 그렇게 또 많지. 닉네임입니다. 범죄자지. 마약 범죄자. 범죄자잖아요. 이거 무슨 그러니까요. 네. 왕이라는 걸 왜 써요? 나쁜 왕이지. 두목 뭐 이런 거 해야 되나? 두목도 너무 좀 건전하다. 마약 수괴? 수괴로 범죄자잖아. 갈까요, 그러면? 네. 수괴. 마약 수괴 괜찮은 것 같은데. 근데 장 소장님 네. 이게 그 감옥에 있을 때 필리핀 감옥에 있을 때 JTBC에서 아마 인터뷰했던 봤어요. 게 네. 굉장히 우리 청소년들한테도 아 되게 막 어떻게 보면 나쁘게 멋있다 이런 댓글도 달릴 정도로 굉장히 떳떳한 느낌? 뭐 그 안에서 막 이렇게 그렇죠. 뭐 이렇게 뭐 의시되고 만찬도 하고 이지를 잔치도 하는 하고 근데 거기서 뭐 휴대폰도 쓰고 막 얘기가 내가 한국으로 송환되면 옷벗을 검사들이 한둘이 아니다라는 그런 얘기를 얘기를 했어요 했거든요. 당시에 3년 전에 지금 돌아왔을 인터뷰 때 과정에서. 네. 밝혀져야 실제로 밝혀질 것이라고 그렇게 좀 보시면 밝혀져야죠. 이재명 정권의 검사들은 다르고 또 우리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일 잘하지 않습니까? 네. 저는 믿습니다. 잘하실 거라고. 밝혀져야죠. 이런 거. 저는 검찰개혁 2단계는 인적 쇄신이 있어야 돼요. 지금 이 대목에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더 상상력을 발휘해서 보셔야 되는 게 네. 지금 한국에 들어온 그 뭐 이문정 검사랑 또 이경정이랑 막 백혜룡 경정과. 백혜룡 네. 그 마약들이 다 들어오는데 이 사람도 어떤 한 루트가 아니었을까 연결이 되잖아요. 여기서 만들어야지 원서서 보내는 거잖아요. 보내는데 그때 당시에 몸에 감고 들어왔는데 그냥 들어왔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다 연결이 될 것 같고 오늘 그 이재명 대통령이 하신 말씀 중에 네. 그 대한민국 사람에 대한 얘기를 했나요? 대한민국이라고 했나요? 대한국민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대한국민, 네. 대한국민한테 해가 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얘기했나요? 그렇죠. 표현이? 용서하지 않고 어쨌든 용서하지 않고 간에 다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그게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그 부분이 사람들이 참 진짜 눈물이 나는 얘기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네. 얼마 전에 저는 그 캐대언 상 받을 때 아카데미에서 그 감독이 여성 맥인가 그분이 맞나요? 네, 매기 감독. 감독이 네. 나와서 하신 얘기 기억나세요? 난 그때 진짜 기가 막히더라. 어. 저랑 저같이 생긴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처음에는 저같이 생긴 사람들. 그 다음에 전 세계에 있는 한국인들을 위해 이거 바치겠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그 한 맺힌 게 많고 그러면서 자기가 성공을 해서 이 자리에서 그 공을 자기가 한국 사람한테 돌린다는 얘기를 두 단계로 얘기를 해요. 처음에 저와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 그 다음에 전 세계에 있는 한국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 한국 사람들, 대한민국 사람한테, 대한 국민한테 그러니까요. 해를 끼치는 자들. 네. 아우 나는 정말 국뽕이 살아나는 야, 대목이었습니다. 정말 국뽕이 오늘. 살아나는 결정적 장면이라고 보여지는데 네. 어쨌든 간에 박광열 씨의 행위도 하나하나 분석을 좀 해보면은 네. 오늘 입국하는 모습들이 영상을 통해서 모두가 공개가 됐는데 그렇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허재무 씨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떤 생각 들었습니까? 굉장히 좀 당당한 모습. 그러니까, 네. 그리고 수염도 참 관리가 잘 된 수염 같다라는 생각도 좀 교도소에 들었거든요. 있는데.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들어오면서 기자들을 향해서 뭔가 메시지를 보내려고 하는데 뭐 일단은 뭐 키워드
실력은 없지만 넌 기자도 아니야 뭐 이런 느낌으로 12조로 네.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뭐가 떳떳하고 있구나. 본인의 캐릭터를 만들어서 왔다 이런 생각이 오늘 그 듭니다. 줄비를 두리번 거리다가 기자들이 질문을 난사하니까 그 중에 한쪽을 응시하면서 뭐라고 하는 손가락질하면서 넌 남자도 아니여 네. 이런 표현을 박광렬이 했거든요. 아는 기자인가? 아니 그래가지고 제가 어떤 분인지 찾아보니까 3년 전에 JTBC PD가 현지 필리핀 교도소에 가가지고 네. 인터뷰를 했는데 몰카를 대동한 상태에서 몰래 찍고 그 인터뷰 내용들을 공개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필리핀 교도소 같은 경우에는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하니까 그 PD한테 항의로 이제 연락을 계속했는데 안 받으니까 사실상 죽이겠다는 취지의 협박을 해가지고 오호. 당시에 경찰이 신변보호 협조를 해주고 했었거든요. 네. 그랬던 인물을 다시 역사적인 공항에서 만나니까 그런 불쾌감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거예요. 그래요? 네. 네. 아니 진짜 정말 그 심리가 사람을 죽인 사람이라고 그 이상으로 느껴지는 게 그 살기가 느껴지는 형태로 다가서다 보니까 이야. 와 정말 놀랐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나는 필리핀 감옥에 있든 한국 감옥에 있든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라인을 통해서 또 다른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 네. 이걸 이야기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게 비선인 거고 국가 체제가 들어섰을 때 없애야 될 사적인 복수와 사적인 하나의 징벌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필리핀의 이제 정상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을 만나서 한 얘기가 뭐냐면은 그 박광렬을 겨냥해가지고 교도소에서 이제 애인을 불러서 논다더라.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통상적인 수감 생활에 어긋나는 중범죄를 저질렀으면은 교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호화 생활을 하고 거기서 여자친구도 만난다거나 누구와도 쉽게 대화하고 심지어 한국으로 마약까지 반입을 시키는 이런 불법 행태를 계속 저지르다 보니까 국가 공권력이 제재에 나선 거겠죠. 그렇죠. 한국에 들어와야 돼요. 사실 수감이라는 것이 금방 말씀하신 교화라는 것이 징벌이잖아요. 그렇죠. 징벌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해야 되거든요. 네. 금욕적 생활도 해야 되고 맛있는 것도 못 먹어야 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이 밥 투정 간다고 합니다. 그는. 커피 좀 넣어줘요. 커피. 그럼 사고를 치지 말지. 아니 이렇게 감옥에 갇힐 줄 알았나? 그렇게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아, 공권력의 엄정함을 제대로 보여줘야 되고 사실은 어떤 나라가 선진국이냐 하는 것은 국가가 이 징벌 시스템을 정의롭고 또 합리적으로 가지고 있느냐에 의해서도 네. 결정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선진국 대한민국의 맛을 한번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취재를 좀 해보니까 이 송환 과정이라는 걸 주무로 하는 데가 법무부잖아요. 네. 이번에 법무부가 역할을 좀 제대로 했다라고 하고 그 이면에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역할이 있었다고 하고 얘기했잖아요. 실제로 이제 검찰국장이 직접 이제 현지에 가가지고 현지에 있는 법무부 간부를 만나가지고 이게 사실은 필리핀 같은 경우에 자국의 법으로 지금 살인으로 처벌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징역 60년이기 때문에 사실 출소해서 다른 나라로 옮겨간다는 게 어려운 일인데 임시로 일단 인도를 해가지고 마약 범죄는 한국에서 수사하고 재판해서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표명하고 합리적인 논거를 되니까 8년 동안 수긍이 안 되던 게 한 번에 수긍이 된 형태라고 합니다. 보니까요. 알았어요. 수차례의 외교 사법적인 노력에도 9년 넘게 난항을 겪어오던 박 씨의 송환은 초국가 범죄 근절을 위한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와 외교적인 노력의 결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됐죠? 네. 아, 기가 막힌 논평이에요. 보니까 지금. 대통령실 네. 입장과 거의 비슷해요. 그렇죠. 제 생각이랑 똑같은 것 같고 확실히 저희 고등학교 선배, 네. 대학 후배가 일을 잘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저도 필리핀에서 대단히 희한한 경험을 했어요. 어떤 거요? 아니 이제 되게 이제 돈이 많은 친구랑 필리핀에 이제 여행을 가게 됐는데 필리핀 공항에 딱 내리니까 앞에 경찰 사이드카, 경찰차, 그다음에 우리 의전 차량, 뒤에도 경찰차 사이드카, 삐뽀삐뽀하면서 호텔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여긴 돈을 주면은 그렇게 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나라니까 이 마약 범죄자가 그 교도소 안에서 파티도 열고 지 마음대로 생활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나라 와서 벌 받아야죠 이런 사람들. 아니 근데 그런 사례도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은 제가 누구라고는 안 밝히는데 우리나라의 치안 총수 경찰청장이 필리핀에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래가지고 당연히 현지에 있는 관용차가 와가지고 공항에 인접을 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 갈 거 아닙니까? 회담장이든 숙소든 간에 가다가 갑자기 차를 세우더니 기름 떨어졌다 그랬대요. 근데 그 얘기를
사실은 일국의 치안 총수로서 어디에 얘기를 못 하니까 함께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행사를 주도했던 경찰청의 당시의 외사국장이 저한테 그 얘기를 뒷얘기로 해주는데 정말로 정부를 대표해서 갔는데도 이런 몰지각한 일들이 일어나는 나라가 당시에 필리핀이었다고 합니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그 이재명 대통령이 이 범죄자를 데리고 온 게 뭐 법리 논쟁에서 데리고 온 게 아니에요. 결국은 뭐냐면 국력이라는 것과 대통령의 의지라는 것이 달려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고요. 임시 인도를 했잖아요. 임시 인도를 하면 그러면은 재판 끝나고 돌려보내느냐? 안 돌려보내도 돼요. 국내법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법은 국내법이 우선. 네. 아시겠죠? 그래서 네. 국제법은 알고 보면 힘의 논리에 의하고 귀에 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에요. 지금 트럼프 하는 거 봐요. 국제법 안 지키잖아. 그렇죠. 네.